안녕하십니까. 황남훈회계TV의 황남훈회계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채널에 조금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번 장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게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 함수, 엑셀 함수 이런 것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익힐 때 업무도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는 걸 느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매치 배열 수식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그 VLOOKUP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실 텐데요. VLOOKUP 함수는 단점이 있죠. 이게 단일 조건에만 활용을 할 수 있고, 가장 치명적이죠. 다중 조건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매치 배열 수식을 쓰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엑셀도 이제 파워 쿼리의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VLOOKUP에만 머물지는 말자. 예, 사용 예시를 말씀드리면, 인덱스 함수는 먼저 범위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행번호, 열번호, 그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좌표를 찍은 다음에 그 값을 가져온다. 해당 좌표의 값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치 함수는 그 순번을 찾는다. 이 값이 매칭이 되는 그 키값과 같은 값이 위치하고 있는 순번, 좌표를 찾는 함수이다. 그래서 이 매치 함수에 다중 조건을 줘서 배열 수식을 적용하면 정확한 순번을 찾을 수가 있다. 예. 한번 사례를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지 씨가 이제 영업부네요. 이민지 씨가 영업부고 2월달이다. 근데 이 이민지 씨가 뭐 다른 부서에도 있을 수 있죠. 여기는 되게 간단한 사례인데, 예를 들어 뭐 자재 코드, 고객 번호, 상품 번호, 이렇게 복잡할 수 있죠. 월 매출 뭐 이러면 그 데이터를 매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간단한 예시인데, 일단 순번을 찾아보면 이제 이때 이제 매치 함수를 쓸 것이고요. 매치, 그래서 찾을 값은 1을 찾을 겁니다. 1을 찾고 여기서 이제 그 검색할 범위를 배열 수식으로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름 부분을 넣고 절대 참조 이민지 씨,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곱하기로 연결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민지 씨랑 같은 값이 있을 때 그때는 이게 true라고 뜨게 되고요. 만약에 값이 없다, 그때는 그 해당 행은 false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false면 엑셀에서는 0으로 보고요. true면 1로 보기 때문에 1일 때 매칭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다중 조건이니까 계속 곱하기로 연결을 시키면 하나라도 false가 뜨면 0이 되기 때문에 해당 그 행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업부서 범위 넣고 절대 참조는 영업부 곱하기 그 다음 조건 월 절대 참조는 2월달.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라. 그때 0을 넣고 닫으면 뭔가 가로가 뭔가 여기 안 걸렸네요. 가로. 그러면 여섯 번째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인덱스 함수를 쓰면 일단은 값을 가져올 값의 그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절대 참조 순번이 바로 옆에 있죠. 해당
열을 지금 한 열만 선택했기 때문에 행 순번만 찾아도 넣어도 이제 값이 나옵니다. 네, 290만 원. 보통은 근데 요 매치 함수하고 인덱스 함수를 하나로 쓰죠. 네, 이렇게 됐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배열 수식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배열 수식이 되고요. 제가 엑셀 버전이 조금 높다 보니까 배열 수식을 안 해도 이 값이 제대로 끌려오네요. 근데 버전이 좀 낮으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이 함수를 배열 수식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영희 씨, 김철수 씨 1월달 값을 가져오고 싶다. 첫 번째 열이고 행이고 320만원, 2월달이라 다섯 번째 순번이고 390만원이다. 예, 이렇게 다중조건을 충족하는 그 값을 가져올 때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시면 좋다. 하나 더 좀 욕심을 내겠습니다. 급여 비중을 이제 부서별로 인별 급여 비중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영업부 급여를 일단 다 합산해서 분모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1월달도 있고 2월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비중을 뽑고 싶다. 일단 분모는 1월달에 영업부 그 급여 합계가 돼야 될 거고요. 분자는 해당 사람의 영업부의 1월달 합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다중 조건인데요. 이거를 선 프로덕트로 선 프로덕트 함수를 써서, 이것은 이제 그 해당 범위의 값들을 곱하는 함수인데, 곱한 걸 다 더하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요 함수 자체가 배열 수식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조건 똑같이 다중 조건을 주려면 첫 번째 선택한 값 곱하기, 그 다음에 김철수 영업부를 이게 분모라고 한다면 영업부가 곱해져야겠네. 절대참조 등 상대참조로 영업부서, 해당 부서. 근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이것도 true면은 1이 되고 false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고 해당 행은 더해지지가 않고 0이 아닌 행, 참인 행만 값이 더해지는 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월도 적용 찾아야겠네요. 월도 절대참조 등 해당 월만 합산되게. 예, 600만원이 됐고, 이게 분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분모만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비중을 찾고 싶으니까 각각의 부서의 그 급여 합계인데, 이제 인별 합계도 구해야겠네요. 인별 합계는 요게 그냥 복사해서 넣을게요. 복사해서 분자에 넣어야 되고, 나누기. 근데 이제 이렇게 넣으면 다 1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조건이 하나가 더 있다. 이름으로 조건을 한 번 더 주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다 줄까요? 예, 요 끝에다가 곱하기 하나 두고, 이름 범위를 넣고 절대참조는 김철수, 상대참조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월별로 급여 비중이 바로 나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그게 이제 매출 프로세스 개선이었는데요. PI 업무였고, 그런데 이제 이런 함수들을 못 쓰다 보니까 이걸 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뭐 키도 조인 해가지고 데이터도 한 줄로 내려받고, 그걸 다시 쪼개고 붙이고, 이 비중도 그냥 SAP의 그 기준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업부에 일일이 확인하고 뭐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매크로도 좀 일부 쓰고요. 뭐 행추가해서 값을 다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이런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면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했고요. 예,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숫자에서 문자 추출. 이 파일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고 정보란에 그 위치를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사, B사, C사, 금액 1150원, 650원. 예, 그쪽 이제 현업에서 이것도 이제 입금 증빙을 만들 때 이걸 다 수기로 영수증을 만드시더라고요. 예. 1회 자리, 10회 자리, 100, 1000, 만, 이름, 회사 이름 여기 넣고.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뭐 1, 1, 5, 0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 100개 정도 되니까 이것도 일이죠. 또 인적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그냥 함수를 쓰시는 게 좋다. 숫자기 때문에 이게 문자열을 추출하려면 일단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VLOOKUP으로 일단 위치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VLOOKUP으로 이 값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값을 가져오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행은 상대참조로, 열만 절대참조로 넣고 이렇게 갖고 오면 다 숫자가 끌려가겠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자릿수에 있는 문자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문자로 변환하려면 텍스트 함수를 쓰셔서 서식은 하나 1의 자리까지만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 서식이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순번이 1의 자리는 뭐 간단할 것 같아요. 라이트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라이트는 이제 오른쪽부터 순번이 정해지니까 몇 개까지 출력할 거냐, 하나만 출력해도 된다. 이쪽은 쉽습니다. 근데 10의 자리부터는 조금 이제 머리를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는 거니까 미드 함수를 써야 되고요. 예, 이 텍스트 여기서 몇 번째로 갖고 올 거냐, 이 문자열이 길이를 알려면 len 함수를 쓰면은 이 문자열의 길이를 알 수 있고요. 이 길이에서 1의 자리를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1을 뺀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 위치부터 한 자릿수만 알면 10의 자릿수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전체 길이 중에서 요건 이제 끝부분에잖아요. 이게 4자릿수니까 len으로 길이를 찾으면 4가 나왔을 것이고요. 근데 위치가 세 번째니까 4에서 1을 뺀 자릿수에서 한 개만 찾자. 5를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근데 이렇게 찾다 보면 이제 만 자릿수에서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다 if 에러를 또 씌워주면 되겠네요. 예, 일단은
에러까지 한번 해볼까요? if 에러. 에러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자. 이렇게 했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부터 하나씩 바꿔야겠네요. 이거는 2를 빼야 되고 얘는 3을 빼야겠네요. 얘는 4를 빼야 된다. 이렇게 긁으면 이제 이게 뭐 몇백 개가 돼도 바로 함수를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VLOOKUP을 또 쓰면은 이제 위치를 또 정확하게 찾을 거고요. 오류도 줄일 수 있고 이제 수작업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게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렵거나 머리를 많이 쓸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되시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이제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점점 그 AI도 사용이 되고 있고 RPA 이런 것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들이 이제 점점 사람이 하는 일들은 많이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일들은 비단 그런 사무직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전문직이라든지 회계사 업무까지도 많은 부분은 자동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업무를 분석하고 as is 분석,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재정의하고 플랫폼 도입하고 이제 파일럿 RPA 도입하고 그런 부분 피드백 받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 업무 범위로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 대기업이 먼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견, 소규모 기업까지 그런 게 확대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더 익혀야 될 것 같고요. 업무도 표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계속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이 그런 급변기인 것 같아요. 급격히 변하는 시기. 예, 농경사회가 산업화가 된 것처럼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유연하게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